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보람의 병원 결석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학로에서 여러분의 전립선과 요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유의학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 추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요욕동학 검사실이라는 곳입니다. 방광이 소변을 얼마나 잘 담는지, 또 짤 때는 압력이 어떤지를 대학병원 수준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소변 참으면 병된다, 혹은 참아야 방광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제가 이 정밀 검사 장비들로 확인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방광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는 갑자기 마려울 때 30초 만에 요일을 없애는 비법과 잔뇨라고 착각하기 쉬운 분당 1cc의 비밀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정상 배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낮 시간 기준으로 2시간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난 2시간마다 화장실 가는데 병인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아주 많이 마셨거나 커피나 맥주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마셨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때는 2시간보다 더 자주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섭취량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도 너무 자주 간다면 방광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방광에 소변이 최소 150cc 이상은 차 있어야 배뇨 시 방광 근육이 적절히 수축하며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자주 가서 찔끔찔끔 보게 되면 시원하지도 않고 방광만 예민해집니다. 자주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참느냐입니다. 무작정 참는 게 답일까요? 우리 방광은 보통 500cc 미만의 소변을 담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최소 150cc 이상은 차 있어야 배뇨 시 방광 근육이 적절히 수축하며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방광을 단련시킨다고 너무 무식하게 참아서 500cc를 넘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 즉 배뇨근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수축력을 잃어버리는 요정체라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줄을 너무 길게 늘여놓으면 탄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만성적인 과팽창과 고압력이 반복되면 방광벽에 만성적인 허혈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방광 자체가 딱딱하게 굳거나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방광 변성이라는 상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방광 속 소변은 따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세균들이 살기에 매우 적당한 환경입니다. 소변을 본 지 6시간이 지나게 되면 방광 내 세균 번식이 급격하게 심각해집니다. 이로 인해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각종 요로 감염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뇨근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3시간에서 4시간 간격,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은 넘기지 않고 소변을 보시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언제 참고 언제 가야 할까요? 먼저 참는 게 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마려운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방광에 소변이 실제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신경계가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중추 감작,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뇌와 척수의 신경회로가 아주 작은 자극해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에 소변이 한두 모금만 차도 뇌는 당장 비워야 해 라는 가짜 비상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의 핵심 병태 생리입니다.
이때 바로 화장실을 가면 방광은 점점 더 작아지고 예민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럴 땐 의도적으로 참아서 뇌를 다시 재교육하는 방광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바로 가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3시간 이상 충분히 참았거나 아랫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때 더 참는 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소변이 꽉 찼는데도 계속 참으면 방광 배뇨근이 과하게 늘어나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소변 자체가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나 좋은 영양 창고인데다 압력 때문에 이 세균들이 방광벽을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변이 신장 쪽으로 역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지체 없이 화장실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1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신호가 온다. 이때 2시간을 채우기 위해 잘 참는 비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박요가 올 때 이 6단계를 기억하세요. 1단계는 30초만 기다리기입니다. 요인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피크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딱 30초만 지나면 강렬했던 요의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2단계는 가만히 멈추기입니다. 당황해서 화장실로 뛰거나 빠르게 걷는 행동은 방광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신호가 오면 일단 제자리에 그대로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3단계는 회음부 누르기입니다. 딱딱한 의자의 모서리나 손잡이 등을 이용해 회음부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물리적 압박은 신경 반사작용을 일으켜 요의를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단계는 골반 적은 수축입니다. 항문을 꽉 조이는 케겔 운동을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하세요. 우리 몸은 골반 아래쪽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 방광이 소변을 내보내려고 짜주는 수축 신호를 자동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배뇨근 억제 반사라고 하는데 괄약근을 조여서 방광 근육을 강제로 진정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의학적 원리입니다. 5단계는 교감신경 자극하기입니다. 배뇨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뇌를 긴장시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방광은 이완되고 입구 괄약근은 조여집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복잡한 계산이나 비트가 빠르고 강렬한 락 음악이나 댄스곡을 들으며 심박수를 의도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발표 직전이나 무서운 장면을 떠올려 뇌를 긴장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뇨 반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심리적 분산법입니다. 뇌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개 대기 혹은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푸는 것처럼 복잡한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노래의 2절 가사를 끝까지 완벽하게 떠올리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소변 신호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소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미리 비우겠다고 화장실에 앉아 억지로 힘줘서 짜내는 습관,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소변이 조금씩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잔뇨가 남았나 생각해서 다 배출할 때까지 한참을 앉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잔뇨가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24시간 내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분당 1cc 정도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데 화장실에 10분을 앉아 있다고 가정하면 10cc가 새로 만들어져 방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방광을 비웠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소변을 빼내려고 억지로 앉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을 주거나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방광뿐만 아니라 전립선과 골반 근육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배뇨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 시원하게 보셨다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2시간 간격은 정상. 너무 자주 마려울 땐 훈련을 위해 참자. 너무 많이 참지는 말고 500cc 이상, 6시간 이상은 위험하다. 시원하게 봤다면 즉시 일어날 것. 절대 억지로 짜내지 말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이런 노력에도 조절이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대학로 146, 해화역 1번 출구,
더 서울비뇨의학과 의원으로 오십시오. 서울대병원 교수 시절의 임상 경험을 담아 정성껏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